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오늘부터는요,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진짜 한국 근현대사 이야기를 저희가 좀 방송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이제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전부 가짜 역사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요, 대한민국 근현대사 바로 알리기 노력을 하고 있는 대한역사문화원에서 제공을 한 PPT입니다. 여기 교사 및 학생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한번 가보시면 되고요. 자, 연락처는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신청을 눌러주셔야지 이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퍼진대요. 자, 그리고 역사전쟁은 한국교회 사명입니다. 지금 영화를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만원 후원 3,000명의 개미 군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영화가 제주도 출신 최초 목사 이도종 순교 스토리입니다. 제주 4.3 사건 관련 영화를 찍었고 6.25 전쟁 당시 대량 학살과 순교 역사를 소재로 영화를 제작하고 있으니까 1만원씩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1강 흑암의 땅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지금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서 이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이런 거를 학교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가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종교를 떠나가지고 뭐 불교 신자들도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 탄생하게 됐는지를 알려면은 그런 기독교적인 사상이나 배경을 알아야지 조선 말기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국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고구려 백제 때 호국 불교를 배우는데 뭐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그 불교 사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종교 문제가 아니고 역사의 진실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는 뭐다? 지금 이번 교육이요. 조선, 대한제국, 일제식민지 해방,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건국, 6.25 전쟁, 뭐 오늘까지 이런 순서대로 쭉 갈 건데요. 하루에 뭐 한 15분, 20분 뭐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로 히스토리를 역사라고 하는데 히스가 뭐냐? 스토리, 그 이야기, 그가 누구야? 갓, 하나님. 역사라는 이 개념 단어가 서양에서 왔는데 유럽이죠. 그 유럽은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 로마 카톨릭 문화가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토리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이야기다.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렇게 어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시편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사이를 쭉 보면은 4절에 우리가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숨기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신 훌륭한 일들과 그 능력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것이다. 그분은 야곱을 위해 계명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율법을 정하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것을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까지도 그것을 알며 또 그 자녀들에게도 전하도록 하셨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으며 오직 그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 조상들처럼 고집세고 반항적인 세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바르지 못했고 영으로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교회의 역사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역사,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인데 이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 역사를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신학대학에서 안 가르친대. 그게 참 이거 어이가 없는 거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뭐 미주알 고주알 가르치는데 10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에 기독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 나라를 건국하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던 것들을
대한민국 그 교회에서 안 가르친다. 신학교에서 안 가르친다. 목사님들이 모르고 있다. 이거 우리가 진짜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전부 이 지금 이 가짜 지식인, 가짜 깡통, 선생님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언론인, 뭐 학자들 전부 다 지금 반성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소이다. 이 땅을 가슴을 쳐야 되는 일입니다. 자,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세계사, 역사,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성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니까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성경책은 누구나 한 번씩은 읽어야 된다. 그리고 역사를 모르면요, 나라 팔아먹고 부모를 팔아먹습니다. 지금 서울대 나오고 뭐 하버드 유학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에 돈 몇 푼 던져주니까 거기 가서 충성맹세하고 나라 팔아먹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역사 공부를 안 시키고, 야 너 무조건 국영수 중심으로 출세하라, 성공하라, 남 짓밟고 올라가라, 그런 식으로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출세해가지고 부모도 팔아먹고 나라 팔아먹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역사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사람이냐 짐승이냐를 나누는 그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은 서울대를 나와도 하버드를 나와도 서울대 나온 멍멍이가 되는 거고 하버드대 나온 멍멍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된다. 자,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3년간 건국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꾸 1945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시면은 그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 건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는데, 민주공화국이 뭐냐?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한 기회가 있는 나라다. 결과의 평등이 아니고 기회의 평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지, 법으로 보장돼야지 이게 민주공화국입니다. 자,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보시면 그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근로의 자유, 그런 개인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의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말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종교, 뭐 교회를 가든 절을 가든 성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동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 뭐 종교시설에 가면은 집합을 하잖아요. 근데 종교 자유가 없어지면 집회결사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종교에 가면은 뭐 연설도 하고 주보, 뭐 인쇄물, 뭐 찬송가도 있고 찬불가도 있고 뭐 그런 거 뭐 찍어내죠. 그러니까 언론 결사,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또 교회나 뭐 절에 가면 또 가서 일하고 돈도 받고 뭐 그런 거 하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지 다른 자유들이 다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거를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가슴 아픈 게,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손에다 대통령 되겠다고 왕자 쓰고 나오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놀림감이 됐는데, 사실 그거는 저 헌법 정신을, 대한민국의 역사를 몰라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개인의 자유는 무엇인가?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내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마음대로 살고 싶고 치료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개인의 자유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는 뭐 전염병이 퍼진다고 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예배드리러 가지 말라고, 뭐 온라인 예배드리라, 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 지하철에서 사람들 이동하는 건 안 막았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탄압을 한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면은
이동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모든 자유가 다 말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나오는 공산주의 이론 중에는 의료 공산주의, 의료 사회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시스템을 장악을 하면은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그런 이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가 짓밟히면은 저항을 해야 돼요. 왜? 우리의 자유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남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나의 개인의 자유를 짓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야, 예배 드리지 마라 하니까는 그냥 고개 쳐받고 예배 안 드리고 개인의 자유가 억압이 돼도 모르니까는 다 뺏기는 거예요. 모르면은 사기 당한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자, 반만 년의 역사 동안 우리는 자유가 있었나요? 고조선 이때는 주인이 죽으면 노예도 같이 묻어버렸어. 순장을 했다고, 살아있는 사람을. 뭐 삼국시대, 고려, 조선, 대한제국, 일제식민지로 오면서 뭐 왕족들한테는 자유가 있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뭐 자유가 없었지. 왕족도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자기 형제들도 죽여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랬다. 대한제국 일제식민지로 오면서 우리는 자유가 거의 없었다. 자, 자유가 없다는 건요, 우리 짐승, 벌레들도 자기 마음대로 이동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유가 없다? 그거는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이야기할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북한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 70년 동안 북한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고문당하고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재미있게 놀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종교활동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똑똑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남한에 태어났으니까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은 저 사람들이 멍청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북한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돌봐야 줘야 됩니까? 모른 척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까? 흥부 놀부 이야기 아시죠? 권성징악 이런 거 학교에서 배웠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고통당하는 걸 우리가 모른 척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반만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개인의 자유도 없었다. 자, 암흑의 땅 조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자, 이게 멍해라 하죠. 멍해. 종의 멍해를 짊어진 백성들, 국민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과거에는 조선의 백성들이 짊어진 종의 멍해를 쭉 보면은 왕정제도, 신분제도, 우상숭배, 미신, 제사, 음란과 여성찬대, 질병과 가난, 무지와 문맹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왕이 주인이었다. 어명을 따르라 해가지고 왕이 그냥 야 저놈 막 끌고 와가지고 그냥 죽여버려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왕위는 세습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저 북한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냥 세습되죠. 내가 조선의 주인이다. 이게 과거에 우리가 살았다 우리 선조들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이 주인이죠. 내가 학교를 좋은 데를 안 나와도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도 대통령이 되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됐고, 고졸 출신 누구죠? 노무현 대통령 부산 상고 출신이죠. 그 동지 상고가 누구죠? 이명박 대통령인가요? 목포 상고가 김대중 대통령. 아니 그냥 고등학교 공고 상고 나와도 대통령도 되고 판사 검사도 또 시험 쳐가지고 되고, 그만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를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가 북한처럼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선하고 훌륭한 왕을 만나면 째수 아싸가올 이래 되는 거고, 악하고 무능한 왕을 만나면은 이런 젠장 이래 되는 거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굶어 죽잖아.
왕이 야 너무 무능하니까 왕을 빨리 바꿔야겠다. 좋은 생각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야 뭐야 저놈들 당장 능지처참하라. 이거 자기 형제도 그냥 능지처참하고 그랬어요. 법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영모죄다 대역죄다 하면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그 대한제국이 생깁니다. 이 조선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이라는 걸 만들어요. 야 우리 다 이거를 좀 어떻게 바꿔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덕수궁 석조전 여기 사진인데 이 1910년에 대한제국 황궁의 정전이었습니다. 메인 그 궁전이라는 거죠. 예. 지금 덕수궁입니다. 나중에 그 덕수궁이 어디 있냐면 서울시청 맞은편에 보면은 그 덕수궁이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자, 근대적 제도와 상공업 지능 정책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 왕실과 국가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열강의 세력에 맞서는 자주국가를 만들자. 자주적 나라를 만들자. 뭐 그랬어요. 자, 고종이 조선의 제26대 왕이고 조선의 제20대 왕이면서 대한제국의 제1대 황제였다. 제위가 1863년에서 1907년 사이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세계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러시아와 손을 잡아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고종을 뭐 현명한 군주라고 그 칭송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야 현명한데 나라가 왜 망합니까? 사장이 똑똑한데 나라가 왜 망해요? 그 당시는 러시아하고 영국하고 이 그레이트 게임이라 해가지고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가지고 영국이 동진을 하고 있었어요. 동쪽으로 오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은 영국이었거든. 근데 이 러시아 쪽으로 아간 파천을 하면서 러시아 손을 잡으면서 영국이 야 일본한테 야 너가 식민지 조선을 식민지 시키고 러시아를 막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돈 주고 무기대 주고 해가지고 일본이 조선을 삼키게 된 겁니다. 그 원래는 영국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 가지고 제일 먼저 조선에 접촉을 했어요. 조선에다가 야 무기 주고 돈 줄 테니까 저기 러시아를 막아주세요. 그랬는데 이 고종 황제가 이 거꾸로 말귀를 못 알아듣고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게 아간 파천이에요. 자, 회사가 망하면요 사장이 잘못해서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은 그는 그 당시에 왕이 잘못해서 망한 건데 대한민국의 학교에서는 고종이 엄청나게 현명한 군주인데 밑에 을사오적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자, 고종이 11년 동안 탈출국 나라를 버리고 국민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게 몇 번인가 한번 볼까요? 일관 파천 1883년입니다. 이 실패했죠. 미간 파천 1차 미수 청일전쟁이 일어나 만약의 사태에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할 것이니 준비해달라. 미국이 거부를 했어요. 영관 파천 미수 1894년 영국 영사관이 또 거부를 했어요. 아간 파천 성공 러시아 대사관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국녀 복장을 하고 국녀 가마를 타고 러시아 해병대 호위를 받고 도망을 갔다. 자, 러시아는 왜 받아줬을까? 이 남하를 해야 되니까 조선을 받아주면 야 조선에 항구를 맡겨달라 그런 속셈이었겠죠. 자, 미관 파천 2차 미수 1897년 10월달에 이건 미국이 거부합니다. 또 미간 파천 3차 미수 1904년 러일전쟁 직전에 또 미국이 거부해요. 또 불관 파천 미수 1904년 러일전쟁 직전에 또 이거 미수에 그칩니다. 미간 파천 4차 미수 1905년 1월 이 몇 번이야? 8번 시도해가지고 한 번 성공한 게 러시아로 도망간 거예요. 이때 이 한반도 이쪽 극동 지역은 영국의 관할 구역이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 프랑스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었다고. 그때만 하더라도 프랑스나 미국은 그렇게 지금처럼 힘이 센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영국이 처음에 와가지고 야 우리 좀 어떻게 잘 해보자 러시아 좀 막아달라고 하니까
소위 말해서 이 고종 황제가 좀 삐딱하게 나오고 하니까 영국 대사관으로 도망을 가려고 해도 영국 대사관에서 거부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8번을 나라를 팔아먹고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한 게 그게 고종 황제인데, 이게 학교에서는 뭐 현명한 군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아간파천 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를 반대급부를 죽게 하고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896년 3월 29일 날 미국의 경인철도 부설권을 넘기고, 그 다음부터 미국에다가 운산 금광 채굴권을 넘기고, 러시아의 경원 종성 사금강 채굴권을 넘기고, 프랑스의 경의철도 부설권을 넘기고, 러시아의 인천 월미도 이쪽에 저탄소라고 있나봐, 하여튼 이런 것도 넘기고, 무산 압록강 유역에 울릉도 산림 채굴권 이런 것들 다 넘기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부산 전령도 저탄소 하나은행 이런 것들 다 넘기는 거야. 미국의 전기 부설권도 넘기고, 독일의 당현금광 채굴권도 넘기고, 프랑스의 창성금광 채굴권 넘기고, 이미 다 팔아먹었어요, 고종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팔아먹은 게 그게 나라입니다. 한일병합조약 1910년 8월 22일 체결되고, 공포가 29일날 공포가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제1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1차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해한다. 제2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해를 수락하고, 또 전현 한국을 일본국의 병합함을 승낙한다.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태황제, 황태자 폐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기 지위에 응하여 상당한 존칭, 위엄, 그리고 명예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보지하기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과 그 후예에 대하여 각기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향유케 하며, 또 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유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월급을 받은 거예요, 고종이. 고종하고 그 왕족들이 그 일제시대에서 일본 황실에 하부 왕실로 들어간 게, 거기에 도장을 찍어준 게 누구예요? 을사오적이 아니고 고종 황제가 그걸 찍어준 겁니다. 나라 팔아먹고 튄 거예요, 속된 말로. 처음 들으시죠? 난감하죠? 교육을 하는 저도 난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책에 지금 요즘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들이 우리 학생들 다 고종이 현명한 왕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전부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제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역사 교과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청나라가 쳐들어오죠. 그래가지고 막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309 고들에 그 인조 임금이 남한산성 가가지고 그냥 머리 9번 땅에 박고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제 때 일본한테 나라가 넘어갈 때 전쟁했나요? 전투했나요? 일본이 명성황후 시해할 때, 그때 이제 왕궁에 수비대가 저항을 했습니까? 그냥 안 했어요. 군대도 없었고 이미 나라가 망했다고. 망했기 때문에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속된 말로 왕이 팔아먹을 거 다 팔아먹고, 건강이고 뭐고 다 팔아먹고, 자기는 돈 들고 이 나라 저 나라로 도망가려고 망명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갔다가,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먹은 게, 그게 이 조선 말기의 현실입니다.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자, 이 자료는요, 이 방송은요, 여러분들의 자발적 구독료로 운행이 됩니다.
월정기 후원 CMS는요 18770248이고요. 그리고 페이팔도 있습니다. gdwatch21@gmail.com. 후원 계좌는 아래와 같이 있고요. 한미역사문화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그 종 모양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방송 올리면은 여러분 핸드폰으로 알람이 간대요. 그리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지 검색에 잘 잡힌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매일 한 20분씩만 공부하세요. 자, 다음에 뵐게요.